요즘 쿠팡 플레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HBO에서 잘 나갔던 드라마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한동안 쿠팡 플레이만 보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걸 사실 쿠팡 플레이 앱을 켜서 안 게 아니라 저는 제 블로그로 알았어요. 제가 좀 오랫동안 개인 기록용처럼 쓰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드라마 뉴스룸 시즌 1에 해당하는 미드 영어 대본을 올려놨습니다. 공부하기 쉽도록 저 나름대로 꾸적였던 단어 뜻이나 표현 뜻 이런 거 다 정리된 버전인데요. 이거를 올려놓고서 그 약간 옛날에 치기 어린 마음에 그냥 풀기가 아까워가지고 이 워드 파일을 비밀번호가 있어야 풀 수 있도록 블로그에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계속 달아주셔가지고 몇백 분 되시는 분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전 드라마인데 최근에 댓글이 몇 개가 달린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고 봤더니 쿠팡 플레이에 뉴스룸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의 인생 드라마 중 하나거든요. 옛날에는 미드를 그렇게 안 좋아했었다가 요게 어느 시기에 딱 재밌다, 영어 공부하기 좋다라는 식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 3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즌 1만 재밌고요. 시즌 2부터는 슬슬 말아먹어가지고 사실 시즌 1만 보셔도 되는 드라마긴 한데 그래도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저에게도 되게 뜻깊은 미디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정치도 몰랐죠. 특히 미국 정치는 되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스토리 흐름만 따라갔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서 살아야겠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잘 모르는 바보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수하게 다가가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가진 유권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어쩌면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성인이 되고 나서 유권자가 되고 나서 좀 더 바로 직후해봤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만큼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준 드라마라서 되게 아끼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미드 대본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나처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블로그에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드라마가 올라온 김에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옛날에 한 3번 봤고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반가운 마음에 1에피소드를 틀었는데 왜 나도 모르게 계속 다음화 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보고 있던 다른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그 순서를 막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에피소드의 4화까지 본 상태고요. 사실 4화까지 봤어도 그 전에 많이 봐서 스토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시 즐거운 마음에 찾아서 보시든 혹은 이제서 처음 발견해서 보시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보시다 보면 시즌 1까지는 다 끝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같이 보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도입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사실 이 드라마 첫 장면은 이 드라마를 안 보셨다고 하더라도 초기 유튜브에서부터 되게 많이 돌아다니던 영상이었어요.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건데 이게 마치 실제 무슨 어디 대학교 인터뷰 영상처럼 편집이 돼가지고 이 드라마 장면으로 알고 계시던 그냥 요것만 보시던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여기 드라마 전체의 주인공이 되는 윌 매커보이라는 뉴스 앵커가 있죠. 이 앵커가 어떤 대학에서 하는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서 약간 좀 무성의한 답변만 하고 있었어요.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요리조리 회피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되게 막 생글생글한 미소를 띠고 와서 물어보죠.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미국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적당한 답변을 하고 나서 그날따라 답변을 유독 못하던 윌 매커보이한테 그 진행자가 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 눈에 저기에 웬 여자가 메모판을 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았는지 아주 속사포로 두두두두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대한 이유? Yosemite? 그래도 어쨌든 이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드라마 나온 시점이든 지금까지든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위대한 나라라고 믿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죠. 그 프라이드에는 강대국이다.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와 힘이 있다. 라는 것에서도 있고 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었어. 어쨌든 달에 사람을 보낸 나라야 막 이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 프라이드로 허풍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뭔가를 열심히 이룩하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힘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팩폭을 쫙 끼얹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스 앵커니까 방송국의 간판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2주간의 휴가를 줍니다. 2주간 휴가를 마치고 방송국으로 이제 복귀를 했더니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뉴스라는 게 앵커도 중요하지만 PD의 역할도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의 뉴스에서는 어떤 사건들을 어떤 순서로 실을 것인가. 예를 들면 신문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일면으로 다루고 어떤 규모로 다룰 것인가 이런 걸 정하는 것처럼 뉴스의 PD도 뉴스룸이라는 그들의 사무실에서 그런 것들을 총괄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 PD랑 아나운서랑 앵커랑 이 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2주를 쉬고 왔더니 어떤 여자가 PD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나기 싫은 자기랑 파혼했던 구 여친이 PD로 돌아온 겁니다. 이거 빡치는 일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빡쳤냐면 이런 미국의 그런 대형 스타들은 1대1 계약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직원 나부랭이였던 기억밖에 없어서 기업 내부의 인사팀과 나의 1대1 계약이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서 아주 치밀하게 무슨 조항 넣어가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사람인데 이 윌 매커보이가 자기가 받을 돈을 연봉을 100만 달러를 깎더라도 이 여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일주일마다 자를 수 있도록 계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진짜 싫죠. 근데 처음에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싫어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싫을만도 하겠다 싶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에는 약간 당황스러워요. 이 사람이 그래서 미국을 싫어하는 거야? 왜 이런 팩폭 같은 말을 너무 이렇게 툭툭툭 쏘아가면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보면서 보는데 뉴스룸에 들어와 보니까 완전 박살이 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PD가 선임이 되어 있고 자기랑 일하던 사람들은 그 앵커 너무 성격 지랄 맞아서 맞춰주기 힘들다고 다른 데로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고 하고 자기는 뉴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뉴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못하니까 뉴스룸 멤버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근데 또 이 새로운 PD, 맥켄지의 입장에서는 그 종군 기자라고 하죠. 되게 힘든 상황, 막 총알 날아다니고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 오다가 정말 뉴스룸에서 자기가 PD가 되어서 자기만의 뉴스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직원도 데려오죠. 짐 하퍼라는 다른 PD도 데려와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안 풀려요. 솔직히 나중에 다른 에피소드에 나오기는 하는데 끝이 안 좋게 헤어졌다는 느낌까지는 받죠. 이 윌 매커보이 앵커랑 자기가 뉴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나까지는 아니어도 좋다. 근데 나만 믿고 부동산 개혁까지 해버린 내 밑에 직원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짐 하퍼라는 맥켄지가 데려온 PD가 뭔가를 딱 발견하죠. 속보감이 될 것 같은 뉴스를 기막히게 알아본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뉴스 에피소드로 만든 거예요. 딥워터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미국은 유전이 많잖아요. 그냥 어느 지역을 파면은 석유가 뽕뽕뽕 올라오는 그런 곳들인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멍을 뚫어서 석유를 시추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불길이 미친 듯이 솟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사고사라고 보기에는 인재라고도 볼 수 있는 점들이 있는 거죠. 아직 다른 방송사들은 그렇게까지 주목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기존 뉴스룸 멤버들도 그리고 맥켄지가 데려온 새로운 멤버들도 그리고 이게 비서 같고 약간 무능해 보였던 맥이라는 캐릭터까지도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속보 같은 뉴스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뉴스를 만들어보자 라고 똘똘 뭉치게 됩니다. 원래 뉴스를 만들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굴러온 돌도 막힌 돌도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약간 텃세 부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그날의 빅히트 뉴스를 빵 터트리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을 조금 쓰고 감독할 수밖에 없는 부실한 구조와 기업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방관하거나 덮으려고 했는지 이런 것까지 쫙 보여준 거예요.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는 뉴스를 만들어낼 것 같고 느낌만 받아서는 윌이랑 맥켄지랑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뭔지 이 비밀도 캐낼 것 같고 또 이 맥이라는 캐릭터가 나중에 좀 답답함을 유발하는 캐릭터긴 한데 얘도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그리고 로맨스 관계가 조금씩 꼬여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게 되죠. 엄청나게 정의롭고 대단하고 새로운 뉴스를 하겠구나. 막 이런 기대를 갖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을 해요. 그 에피소드를 맥켄지가 설명을 해줍니다.
뉴스나이트 2.0이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워질 거야! 라고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맥켄지가 조금 짜증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요 애정이 조금씩 다르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피바디 상도 받고 되게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알겠어. 근데 아직은 이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막 으쌰으쌰 하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신입들만 모아놓으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는 경험자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파악해가면서 경험으로 좀 유도리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막 으쌰으쌰만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시즌에서 어떤 분에서는 남의 실수를 굉장히 잘 짚어내는데 자기는 되게 내로남불처럼 자기는 막 방어막 세우고 핑계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맥켄지라는 인물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을 법한 사람이고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되게 매력적이고 이 영국 억양이 주는 그 특유의 매력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되게 좋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부분까지는 대체 어떤 면에서 윌이랑 어울렸었는지가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두 번째 에피소드 넘어오면 어쨌든 이 에피소드는 뭘로 시작을 하냐면 지난번에 그렇게 이 디버터 호라이즌을 제대로 파헤친 뉴스로 완전 대박을 터뜨렸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 뉴스를 이용해서 이 시청률을 쭉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맥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하는 오늘 중요한 뉴스는 이민 법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뻔한 공식 따르지 말자. 우리는 제대로 된 뉴스를 하자. 시청률에 연연하지 말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풀려요. 막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다 같이 뭐 전화도 엄청 돌리고 인터뷰도 잘 따고 잘했는데 2에서는 그냥 뉴스 하나를 말아먹습니다. 이민 법안에 대해서 어떤 주지사랑 인터뷰를 직접 하는 내용이 필요했는데 우리의 답답함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신입이 할 수 있는 공감되는 실수를 모두 저지르는 맥이지만 굉장히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맥이가 주지사와의 인터뷰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누군가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기로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섭외한 사람들이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냥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좀 별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인 윌 메커보이가 있잖아요. 앵커가 조금 더 훌륭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주면 좋았을 텐데 이 윌을 잘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맥켄지가 그녀가 하는 아주 기계치 같은 실수로 인해서 이런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버려요. 나랑 윌이랑 파혼을 했던 이유는 맥켄지, 내가 바람을 피워서였다라는 메일을 전체 전송을 해버리는 겁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메일 수신함에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잘못 보내는 사람들, 뭐 퇴사 전에 보내는 사람도 있고 실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맥켄지는 굉장히 이런 개인적인 가십거리를 메일로 보내버립니다. 사실 제가 윌이었으면 더 빡쳤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싶을 겁니다. 윌 성격은 사람들한테 사실 못되게 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잘해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팬으로서 다가오는 그냥 회사 직원으로서 멀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잘했던 건데 그런 자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인 거를 메일로 쫙 쏴버렸으니까 사실 윌은 진짜 빡칠만 하긴 했어요. 그래서 뉴스도 말아먹고 그런 개인 관계도 말아먹은 맥켄지입니다. 뉴스룸 멤버들도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루저로서 끝날 것인가 하는 에피소드지만 아니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희망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맥켄지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좀 짜증이 났는데요. 근데 또 여기에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맥켄지에 대비해서 윌이 보여주는 캐릭터는 또 어떤가?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돈이 나는 당신이랑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신은 팬들한테는 되게 나긋나긋하고 잘해주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너무 쏴대고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당신이랑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시점까지는 이런 캐릭터들이 드라마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되게 직업적으로 재능이 있죠. 근데 성격적인 면에서는 불같은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뭐 파스타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셰프가 등장을 한다던가 뭔가를 잘하면서 주변에 막 호통을 치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마음속에 따뜻함도 품고 있어서 츤데레라고 말하기에는 나쁜 부분이 굉장히 포악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이 드라마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최근 드라마에서는 이런 캐릭터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박보검 씨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강하게 뭔가를 터프하게 쳐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정하게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대중적으로 원하는 어떤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뉴스룸을 옛날에 좋아했고 그래서 보는 거지만 조금 더 나중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뉴스룸을 본다면 저런 캐릭터 별로야. 너무 호통치는 꼰대야. 결국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저렇게 나쁘게 구는 사람은 정말 보기도 싫다. 이러면서 사실 끝까지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 비슷한 느낌으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이런 윌 같은 캐릭터가 과연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 하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옛날 시절의 어떤 문화와 이런 거를 다 안고 있으니까 보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2025년에 지금의 보기에도 정말 매력적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겪는 외로움이 굉장히 모난 형태로 이렇게 발산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기보다는 아니 이런 면을 좀 그렇게 외롭고 상처받은 면이 이렇게 모나게 나오는 거라면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하고 치유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어떤 이 연배의 남성에게 기대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드라마에도 그 박보검 씨 같은 폭삭 소가수다의 박보검 씨 같은 캐릭터가 나옵니다. 맥켄지가 데려온 짐 하퍼라는 사람인데요. 순둥이 너드 같은 느낌이죠. 물론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미지 그대로 가기는 해요. 그런 이미지가 드라마 전체적으로 없는 건 아닌데 요즘은 그런 인물이 좀 더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다면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조연에 머무르는 그런 느낌의 시리즈가 더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저의 뇌피셜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편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언론사와 시청률과 그 광고주, 그러니까 돈 얘기죠. 이 언론사가 결국에는 언론이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비즈니스 기업인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을 계속해서 올려서 광고를 더 많이 붙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런 후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 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대립적으로 보이는 구도가 되게 재밌어요. ACN이라고 하죠. 이 드라마 속에서의 방송국을 이끌어가는 경영진과 그리고 국장이 중간에 사이에 있고 그리고 요 PD랑 앵커가 한 팀이죠. 실제 뉴스를 만드는 건 이 팀인데 국장은 경영진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 입장도 들어줘야 되고 뉴스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란 말이야 라고 중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 만든 사람들이 살짝 불길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나게 어떤 사람들을 깠거든요. 티파티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깠습니다. 살짝 불안할만 하거든요. 그래도 방송국을 가진 경영진한테 어떤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근데 국장은 아니요 괜찮아 그냥 나만 믿고 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있었죠. 티파티도 사실 원래 있었던 정치 이슈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이런 거 그냥 다 모르고 봤어요. 그냥 티파티라는 게 있나 보다. 근데 그게 뭔가 이 방송국에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들에게 밉보일 만한 일이었나 보다 하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어요. 저처럼 혹시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얘기하는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보수주의 단체가 이름이 티파티인 겁니다. 근데 극우 단체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보수주의자다. 공화당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고 실제로 드라마에 언급된 코크 형제라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이고 요 티파티의 재정적인 물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뉴스에서 나와서 막 까댈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언론의 비즈니스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야 하고 그 수익을 통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뉴스와 방송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뉴스를 보는 시간에 맞춰서 이 시청자들이 돈을 정당하게 얼마씩 내고 소비하고 구매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묘한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청률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할 만한 아이템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다고 해서 가십거리만 생산하는 게 언론은 아니란 말이죠. 뉴스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다. 근데 요즘 2025년에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랑 좀 더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2010년대에 나온 드라마지만 그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유튜브에 되게 초기였고 트위터가 조금 더 개방적이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조금씩 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었는데 언론이 가진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유튜브의 구조가 이걸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때도 물론 언론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돈이 되어주는 기업의 호의적인 기사나 뉴스를 만들어낸다라고 욕을 먹었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때에도 이미 기레기라는 말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기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기자들이란 사람들이 이런 거밖에 안 하냐라는 식으로 욕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한 그 뉴스의 역할을 하는 채널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고 기존 언론들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썸네일, 자극적인 제목과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어쨌든 벌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에서 유튜브로 오기까지 단순히 매체와 이 접근 방식만이 달라졌냐 하면 그건 아닌 거죠. 이 과정에서 품위와 명예라는 게 상당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이거를 그냥 끌어내려 버린 거죠. 이 플랫폼 방식을 통해서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 드라마에서 이 3번째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경영진과 국장이 서로 싸울 때는 뭐 그런 말도 하면서 싸우긴 하지만 어쨌든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싸우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나름의 무슨 뭐 예수와 모세가 골프를 쳤다더니 어쩌더니 뭐 이런 식으로 싸워요. 그리고 국장도 나름의 이런 식으로 전달을 잘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방송국이고 미디어고 언론이고 이런 것 돈과 시청률을 신경을 쓰더라도 결국 나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들만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와 시청률의 이런 놀이에서 나름 가끔씩이라도 좀 각성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튜브라는 혹은 뭐 다른 인터넷 언론을 통한 SNS를 통한 것들을 소식이 전해지는 걸 보면은 바로바로 댓글로 반응을 보게 되죠. 내 의견을 대변해줬을 때에 바로 후원을 한다던가 어떤 그런 소비하는 방식으로도 언론에 해당하는 미디어에게 돈을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런 게 나빠지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건 어차피 욕을 먹는 거니까 나의 지지자들이 대신 욕해줘서 고마워 라고 할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과 방향으로만 뭔가 콘텐츠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기 위한 구실을 찾아내는 건데 나는 진실과 소식을 전하는 언론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포장해버리면 되는 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과연 이런 소식과 메시지와 의견을 담아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나는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명예와 품위가 없어지고 계속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기존 언론마저 그런 문법을 따라가야만 돈이 벌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다루는 드라마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뉴스룸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뉴스를 만들고 언론이라는 어떤 사명감, 명예, 품위 이런 거를 다룰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혼자 잘난 척하고 있네? 라고 욕을 먹는다던가 그딴 식으로 재미없게 뉴스 만들면 누가 봅니까? 조회수가 나옵니까? 광고 붙습니까? 기자들 월급은 주겠습니까?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어쩌면 다시는 이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언론의 품위는 더 이상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는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게 아닐까.
드라마 보면은 막 그런 게 많잖아요.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고 좀 또 괴롭히고 이런 것들, 악영향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는 되게 많아요. 이걸로 통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고 어떤 나쁜 움직임이 이끌어졌다라고 나쁘게 이 악영향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되게 많은데, 더 이상 여기에서 언론이라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기사 쓰는 거 AI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품위와 명예는 어떤 드라마의 소재로서 찾아볼 수 없는 게 아닐까. 그 시절의 낭만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3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4편에서는 약간 어쩌면 4편까지 보시면서도 조금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파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화의 메인 주제는 그거죠.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사명감과 정의감에 입각해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애정관계가 불러오는 파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맥이랑 돈은 계속 헤어졌다 붙었다 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 봐도 그냥 서로에게 좋지 않은 관계니까 제발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맥이를 좋아하는 짐은 제대로 다가가질 못합니다. 너무 쓱맥 같아요. 그리고 윌과 맥켄지는 서로 약간 복수, 안갚음을 하듯이 연인 관계를 이어가죠. 윌은 정확하게는 연인 관계도 아닙니다만 결국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정 관계, 감정적인 것 때문에 이 일까지 영향을 줘요. 사실 이런 사람들 되게 욕하기 좋거든요. 연애 때문에 이 일에 영향을 주면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실 어디 예를 들어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뭐 이런 비슷한 글이 올라오면 욕먹기 딱 좋습니다. 근데 드라마 속 사람들이 실제 이걸 하죠. 그래서 약간 짜증도 나요. 뭐야, 되게 멋있는 뉴스 만드는 에피소드 어디 갔어요? 왜 연애 얘기만 나오는 거야? 심지어 그것도 로맨틱하지 않고 빡치게 하는 연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싶기는 한데, 한 4번째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이건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도 맨날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뉴스를 만들어야겠고 시청률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남들 눈치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고 어떤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게 되는데 그게 맘대로 안 풀리죠. 사람은 되게 이성적일 것 같은데 사실 감정 때문에 휘둘려서 많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들의 애정관계가 조금 빡치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4편까지 본 느낌입니다. 이 다음 에피소드들도 되게 재밌어요. 스포일러 하지 않겠지만 시즌 1까지는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좀 더 일상적인 대화가 들어있는 그런 드라마가 좀 더 보면서 공부하기 쉽고, 아런 서킨이라는 사람이 웨스팅이라는 드라마도 썼었는데 대사가 일단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정치, 경제, 여기 드라마 속에서 무슨 뭐 환경이고 인권이고 굉장히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속사포로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들어도 모르겠는 말이 막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엔 조금 고급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께 권하고 싶은 드라마고, 저처럼 그냥 한번 욕심낸 분들은 그냥 쭉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여서라기보다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드라마여서 굉장히 애정하는 드라마입니다. 보다 보면은 반가운 얼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데드 투미에서 나왔던 레즈비언 커플 해당하는 배우, 그런 배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닐 샘팟, 밀리언 달러 뭐였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밀리언 달러 라이언이랑 그런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이 배우의 역할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편이죠. 그리고 윌 매커보이는 뭐 진짜 잘 어울린다 싶어요. 저는 이 배우를 이 드라마 보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더맨더머 하셨던 분이거든요. 더맨더머 하셨던 분이 이렇게 샤프한 느낌을 줄 수 있다니, 이런 느낌을 보면서 보고, 또 여담이지만 요거랑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금 제목을 까먹었네요. 겨울쯤에 올라왔던 건데 자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배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이렇게 좀 깍쟁이, 돈 많고 학벌 좋은데 재수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을 딱 주는 배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셨죠.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사실 쿠팡 플레이 보면서 되게 흐뭇하거든요. 아, 다시 왕좌의 게임을 볼 수 있겠구나. 그 엄청난 HBO 드라마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몰입감을 주는 드라마들 많아서 좋아하는데 쿠팡 플레이가 정말 제 몫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재미있는 뉴스룸입니다. 어쩌면 그냥 시간 때우기용 재미랑은 거리가 멀어요. 보다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이지? 다른 넷플릭스들은 누구랑 사귀다가 배신해서 뭐 살인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쉬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뉴스에 대한 거니까 미국 정치를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어지고 미국 정치를 모르면 싶은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명작으로 꼽을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꼭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냥 열심히 신나게 떠들었는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약간 구멍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본 드라마 있으면 얘기 가지고 올게요. 구독해주시고 오래오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